I lost my job. I dropped out of school. I almost died. It's like no matter how much pain and trouble drugs put me through, I always went back to it. 그만하겠다, 이제 조금만 하겠다, 그게 큰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USC 대학 센터 포 헬스 저널리즘에서 진행하는 에스닉 미디어 콜라보레이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파크와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우, 거리 곳곳에서는 마약 거래와 공개적인 투약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약물 과다 복용은 LA 카운티 노숙인 사망 원인 1위였습니다. 그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만 1,400명이 넘는 노숙인이 숨졌고 전체 노숙인 사망자는 2,500명을 넘었습니다. 노숙인 사망률은 일반 인구보다 약 49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커뮤니티의 공식 데이터는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2023년 LA 카운티 전체에서 아시안의 펜타닐 과다 복용 사망자는 49명으로 모든 인종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2024년에는 이 수치가 26명으로 더 줄었고 48% 감소해 모든 인종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회복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은 숫자가 전부를 말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사망자 수만으로는 이 문제가 남긴 고통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 장 씨는 오렌지 카운티 출신의 36살 한인 마약 중독 회복자입니다. 10대 시절 처음 술과 마약을 접했고 이후 중독과 재발을 반복했다고 말합니다. Yeah, when I was like 16, my friend's house, we would be drinking and then they would smoke weed and I would smoke a joint with them. We smoked bongs and stuff like that. And then when I got to college is when my drug use really took off. I started using heavier drugs like ecstasy, meth, Oxycontin, heroin, all of that stuff. 다니엘 씨에게 마약은 단순히 쾌감을 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I felt so happy. I didn't feel nervous. I didn't feel scared. I could relax and be myself. And that's what alcohol and drugs did for me.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중독은 학교와 직장, 가족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잠식했습니다. And then I always have a lot of like regret, like depression, or I feel like I messed up in life. I also feel like I owe so much apologies to my parents and to my family members, and so I'm not as happy as I should be. 다니엘 씨는 회복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재발과 치료,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더 이상 같은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I finally got in trouble. I caught a case, and then I didn't want to go to jail again. I was tired of going to jail, and then so Moksanen went to court, and he got me to be court ordered here. 다니엘의 이야기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그 숫자만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을 보여줍니다. 실제 회복자들의 증언은 한인 사회에서 중독 문제가 가족 안에 숨겨지면서 숫자에 드러나지 않는 현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너무 창피해서 숨기게 됐죠. 저보고도 여기를 보내면서도 제가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왜 그랬냐, 창피하게 유학 갔다 그랬는데 사람들한테 알리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참 싫어하셨던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LA 카운티 보고서는 아시안처럼 표본이 작은 집단의 경우 해마다 수치 변동이 커 숫자만으로 추세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최소 9명의 한인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복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단지 몇 명이 숨졌는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고통 속에 머무는가입니다. 이 마약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상황이 월 스테이지인 거죠. 지금은 이제 마약을 예방하는 차원의 시간은 지났어요. 한영호 목사는 30년 동안 마약 중독 회복자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고통과 고립, 우울감, 치료되지 않는 정신건강 문제를 오랫동안 겪은 뒤 중독에 이르게 된다고 전합니다. 얘네들이 마약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정신병 약을 먹는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약을 먹어도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약을 하면은 정신병 약 먹는 것보다 낫다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약물에 더 깊숙이 빠지는 거죠. 전문가들은 우울과 불안, 외로움 같은 정서적 고통이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약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 사회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드러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Stigma is probably the biggest barrier for people seeking mental health treatment in the AAPI community. And there is this real, I think, tendency to internalize and make kind of internal attributions for failures or for difficulties. So what we've been trying to do is increase awareness of mental health resources, but also increase awareness that everyone has mental health issues.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정신건강과 약물 중독 치료 분야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유권자들은 정신건강과 약물 중독 치료, 지원주택, 치료시설 확대를 위한 64억 달러, 한화 약 9조 원 규모의 프로포지션 1을 통과시켰습니다. LA 카운티 역시 정신건강과 중독 치료 관련 35개 프로젝트에 약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5천억 원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상당수 사업은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가정이 그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의 언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치심과 침묵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더 현실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는 것처럼 정신 건강에도 사실은 조기 발견이 되면 굉장히 치료가 쉽고 용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시면 그 회복되는 시간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한인가정상담소는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니엘 씨의 회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중독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Going to master's in social work, but I think I talked to 목사님 here, and I'm gonna go to master's in seminary, and then hopefully I want to become like either a pastor or a spiritual counselor, and then I want to give back to this community. 다니엘의 이야기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순간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You know, your life is more valuable than drugs. Your life is very important to like your family members, your friends, your loved ones. You know, and people are really gonna miss you if something happens to you. And don't waste your life.